자, 그래서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매매가 3억 초반의 갭 투자 금액으로는 전세를 1억 후반에서 2억 정도 끼고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불과 1억 초반밖에 들어가지 않는 초소액의 재개발 예정지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지난 6월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인해서 준공업지역 재개발 시 상한 용적률이 400%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성수, 영등포, 구로 같은 많은 준공업지역들의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성수동에 위치한 초소액 재개발 예정지 투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준공업지역 현황을 한번 보면 대부분의 준공업지역이 서울 서남부 지역에 많이 밀집이 돼 있죠. 자, 이 지역이 옛날 경인벨트 개발과 더불어서 서울 내의 경공업을 담당했었던 지구이기 때문에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남아있는데, 사실 지금은 준공업지역으로서의 활용보다는 주거라던가 업무시설 등 여러가지 용도가 혼재된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또 일부 준공업지역들은 많이 슬럼화되어 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걸 알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지난 2월 달에 서울 서남권 대개조 방안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준공업지역 직주락 미래첨단도시 혁신을 꾀하겠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 속에 이제 준공업지역에서 무분별한 공동주택을 막기 위해 250%로 제한했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안이 담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6월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용적률 최대 400% 적용을 했고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핫한 준공업지역 한 군데를 꼽아보자면 사실은 성수동이라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성수동의 입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최근에 핫해지고 있는 거는 상권 때문이죠. 상권이 이 성수역과 뚝섬역 사이길로 해가지고 굉장히 밀집돼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의 땅값이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평당 2억에 가까울 정도로 호가가 나옵니다. 아무리 작은 준공업지역 땅이라 그러더라도 1억짜리 언더의 땅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한강변 쪽에 가보면 성수 전략정비지구 재개발 진행하는 구역이 굉장히 넓게 한강 전체를 끼고서 포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략정비 1, 2, 3, 4 지구가 모두 초고층, 초고밀화 개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역 입주권들의 지분당 가격도 지금 현재 평당 2억대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쪽 라인들을 보면 이제 개발이 좀 더딘 이런 주거지역 혼재 지역들이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R&D 첨단산업촌으로 지구단위 계획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성수동의 느낌이 아니라 대규모의 업무단지 느낌이 나는 성수 R&D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보면 이제 대부분 지식산업센터나 빌딩 같은 형태로 건축이 완료되어 있는 깨끗한 업무시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들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재개발까지 가능한 투자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대략적인 데이터 분석을 보면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노후도가 3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가 이미 60%에 근접을 했습니다. 자, 30년 노후도가 60% 됐을 때는 대부분의 재개발 관련 사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역세권 같은 경우는 역세권 재개발을 할 수 있고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할 수가 있고요. 또 3080 도심복합사업이라던가 공공재개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가 있는 노후도입니다. 그래서 25년 기준에서가 노후도 이미 80%가 넘어갔기 때문에 불과 1, 2년만 지나더라도 충분히 60%의 노후도는 달성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동의가 나올 확률과 사업성 추정을 한번 해봐야겠죠. 일단 동의, 초기 동의율이 나올 확률은 대부분은 다세대 조합원의 비중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세대 조합원이 주민 입안이나 주민 제한을 위한 동의를 먼저 보통은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분들의 동의율이 대부분 60%에 근접할수록 구역 지정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죠. 그런데 여기는 다세대 조합원 비중이 70%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초기 동의율 받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비중이 너무 많이 높아져 버려서 예를 들어 지금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강남권 택지지구만큼 한 90% 수준까지 가버리면 문제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 버려요. 아무래도 조합원 물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일반 분양분이 삭제된다는 의미가 또 되겠죠.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대지 면적을 얼만큼 나눠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단독 조합원의 대지 지분이 75% 정도에 달합니다. 이럴 경우에 장점은 사업성이 무지하게 훌륭하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단점이 또 있겠죠. 단점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기가 까다롭다라는 단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측면은 뭘 보면 되냐면
이 단독조합원 개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대지 사이즈를 보면 대충 파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적인 건축행위가 가능한 최소 60평이 넘어가는 필지들의 비중이 높다면 이거는 이제 단독조합원들의 반대가 많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되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잡아놓은 구역계 같은 경우는 단독조합원들의 대지 사이즈가 평균적으로 40평대에서 50평대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한 개 필지 가지고는 다세대와 오피스텔을 짓기가 불가능하고요. 최소 2개 혹은 3개가량의 필지를 합의를 해야지만 설계가 어느 정도 뽑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있는 도로가 4m 폭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 설계 짜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로 너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재개발을 진행했을 때도 4m가 넘어가서 6m를 초과하는 도로 같은 경우는 폐도 기준에서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하지만 4m 정도 도로는 당연히 폐도를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구역별 재개발 가기에 굉장히 용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전체 구역이 준공업 지역인데 구역 부지 사이즈가 거의 7,000평이 넘어갑니다. 이건 이제 공원이라던가 도로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제외하고 순수 대지 면적만 7,000평이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수지 분석을 해봤어요. 대략적인 조합원 숫자가 불과 400여 명 정도, 그리고 용적률을 맥시멈 400% 적용을 받게 됐을 때 기부 체납 10%를 빼더라도 일반 분양분이 거의 2배, 거의 800개 가까이 나오는 숫자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성수동 요새 분양하면 얼마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강남권 수준까지는 분양이 충분히 먹히는 동네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례율이 어느 정도까지 계산이 되냐면 거의 190%대까지 계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독 재건축, 방배동 같은 지역에서 진행하는 단독 재건축을 넘어서는 비례율이 계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제가 잡아놓은 굉장히 저렴한 물건을 투자하게 됐을 경우에 추정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 대지가 무려 5.8평에 달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물건 매가가 3억 초반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투자하게 됐을 경우에 예상되는 종전평가 금액 4억 초반에 비례율 190%대를 곱하면 예상되는 권리가액만 무려 8억에 달합니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을 5구 신청했을 시의 분담금은 거의 1억 언더, 8사 신청했을 때는 4억 초반밖에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성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최근에 준공업 지역을 더 이상 공업화시키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준주거지역화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요새 이제 도시계획 트렌드가 뭐냐면 일종 땅을 이종화 시켜주고 있고요. 전용 주거지역을 일반 주거지역화 시켜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휴부지라던가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아서 지금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들을 통합개발을 통해서 보다 사업성을 높여주는 형태로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회에서 눈치 빠른 분들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번 6월달에 용적률이 증가를 했고요. 사업성이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3, 4개월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프리미엄이 전혀 안 붙은 지역들이 꽤 많아요. 자, 그래서 개발 밀도 올라간 만큼은 땅값으로 흡수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 프리미엄을 먹고 출발할 수 있는 예정지 투자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준공업 지역을 노린다고 했을 때는 개별 필지 면적이 작고 또 상권의 침투가 많지 않은 지역을 노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매매가 3억 초반에 갭 투자 금액으로는 전세를 1억 후반에서 2억 정도 끼고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불과 1억 초반밖에 들어가지 않는 초소액의 재개발 예정지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오셔야 되냐? 일단은 최소한의 증여세를 가지고 20대나 30대 자녀들에게 씨앗을 심어주고 싶으신 분들 빠르게 연락 주셔서 해당 물건 선점하시면 좋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